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명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접지 그리고 절연, 전로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기적 에너지를 우리가 대저로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접지라고 하게 되고요.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류가 잘 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절연이라고 하게 되죠. 전로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만약에 생각하게 되면 수로의 보호처럼 전기가 흐르는 길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호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접지부터 한번 가볼까요? 도대체 접지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댁에 있는 세탁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탁기 접지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자, 보죠. 우리가 220V 이렇게 전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220V 전원을 사용하게 될 때 여기 이렇게 전선이 쭉 와서 제가 이렇게 세탁기를 한번 돌린다고 해보겠습니다. 세탁기에는 핵심 부품이 이렇게 모터가 있고 기타 나머지 이제 뭐 버튼 같은 것들도 있게 되죠. 자, 이 세탁기는 이렇게 이제 땅에 위치해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세탁기 다리 같은 게 조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세탁실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밑에 재질이 아마 타일이라든지 그런 재질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는 동화책에서 가능한 거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안에서 전선에 물이 닿거나 아니면은 전선이 노화되거나 아니면은 잦은 충돌로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어떤 경우에 어쨌든 누전이라고 하는 게 발생했다고 한번 해보죠. 파이프가 잘못돼서 물이 새는 걸 누수라고 하듯이 누전이 발생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누전 된 전기는 이제 이 세탁기는 외함이 철로 되어 있죠. 철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갈 건가 막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기는 어디로 가죠? 전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겁니다. 전 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막 가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여기서 딱 손으로 이렇게 세탁기를 잡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옳다구나 하고 대지가 가장 낮은 것은, 전위가 가장 낮은 것은 바로 땅입니다. 땅은 엄마의 품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 물이라는 것도 땅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것처럼, 자, 여기 사람 몸을 이렇게 찌지지지지지지 흘러 들어가서 두 다리를 타고 이렇게 땅으로 전기가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왜냐? 가는 곳이 사람을 통해서밖에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전기는 사람을 몸을 통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접촉하게 될 때 손으로 접촉하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제 몸을 이렇게 쭉 타고 넘어오게 된다면은 제 반드시 통과하는 데가 심장 부분을 통과하게 되겠죠. 심장 부분에는 바로 이 심전도, 그러니까 전기적인 신호로 심장을 움직이게 되는데 더 강력한 전기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심장은 쇼크를 받게 되어서 멈추게 됩니다. 심장 쇼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전류가 흘렀을 때 0.03A, 30mA에도 우리는 치사량 정도의 전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억 하고 쓰러지게 되면은 그럼 이걸 우리는 이제 산재 용어로 감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감전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전이 안 되려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이 오버되었을 때 밖으로 좀 나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싱크대 가만히 보게 되면 싱크대에 물이 넘쳐 흘렀을 때 이렇게 밖으로 새나가라고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죠? 원래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싱크대를 막아놓고서 물이 넘치게 되면 이 방바닥 난리 나니까 여기 물이 넘치게 되면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이런 오버플로우를 방지하는 이런 구멍이 하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물을 빼주는 배수로가 하나 있는 것처럼, 자, 여기에 두고 미리 어떤 공사를 하게 되느냐? 이제 금속 외함에다가 전선을 하나 빼내서 땅에다가 이렇게 박아뒀습니다. 땅에다가 박아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전기는 땅으로 가고 싶은데 두 개의 갈래길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두 개의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전선을 통해서 땅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체를 통해서 땅으로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체가 저항이 크겠습니까? 전선이 저항이 크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1000옴 정도 되거든요. 10kΩ 정도 되게 되는데 자 여기는 해봤자 몇 옴 안 돼요. 전선은.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른다고 했었죠. 이쪽으로 이렇게 다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전류가 클수록 내가 받는 전기에너지는 더 적어지니까 나는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전기 기구에다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접지 공사를. 이거는 세탁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냉장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다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 다 접지되어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요. 그래야지 법에서 통과가 돼요. 하셨어요? 집에 했어요? 세탁기 이렇게 땅에다 묻었습니까? 왜요? 안 하면 큰일 났는데? 안 하면 감전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이 아파트 사는데 무슨 땅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이 아파트인데. 그래서 세탁기 뒤에 잘 보게 되면 녹색 선이 하나 있어요. 아 우리 집이 아파트인데 어떻게 이거 접지하라고 하는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는 어떻게 접지가 되어 있냐면 이제 주택에다가는 건물을 아예 지을 때부터 이렇게 콘센트 보게 되면 구멍이 2개 있는데 여기 끝부분에 철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철이.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콘센트 보게 되면 철 덩어리가 있잖아요. 이 철 덩어리를 쭉 따라가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파트에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묻혀 있어요. 여러 개의 이렇게 아파트 보게 되면은 접지들이 모여 있어서 땅에다가 이미 묻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땅에다가 실제로 묻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이 금속재 외함에서 전선을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플러그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플러그를 보게 되면 플러그에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구멍이 2개 있고 바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양쪽에 금속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결국 따라가다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이 세탁기의 외함에 혹은 금속체의 외함에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러그를 여기다가 딱 꼽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금속체의 외함이 전기적으로 콘센트의 금속 구조물과 만나게 돼서 결국 땅과 연결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콘센트는 우리가 접지극 콘센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플러그를 접지극 플러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접지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집 옛날 집이라 이 접지가 없다. 이거 없어요. 우리 집 이런 거 아니에요. 옛날 주택이어가지고 옛날 주택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은 방법을 대안을 2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대안 2가지는 뭐냐면은 여기에 금속 전선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거든요. 이 전선을 가지고 수도꼭지는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꼭지는 반드시 땅이랑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전선을 수도꼭지에다가 연결시키면 됩니다. 가스관에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스관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수도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듣고서 집에 가서 무슨 관? 하면서 관 있네 하고서 막 묶어버리면 그게 가스관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수도관에다가 대신 수도관의 조건은 3옴 이하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도관도 없다. 아이씨 우리 집 수도관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 집안을 벽을 막 부셔버려요. 부셔버리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냐? 철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철근은 반드시 밑에 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철근과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컴퓨터 같은 거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 본체 살짝 닿았는데 막 찌직하고 이렇게 전기 오는 그런 순간 없으세요? 그러니까 피부에 좀 약한데 닿게 되면 막 전기 오는 조금 이렇게 좀 지저분한 느낌이죠. 이렇게 좋은 느낌. 상쾌해.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지저분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이 사실은 컴퓨터의 외함이 접지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선을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접지를 좀 잘 해주게 되면은 혹은 철제 구조물 혹은 여러분들이 그 멀티탭에 접지극이 잘 안 붙어 있는 거는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멀티탭이 앞에서부터 얘만 접지극이 있으면 뭐예요? 중간에 이어주는 멀티탭이 접지극이 없는 거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멀티탭이 접지극이 잘 있는 것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조금 이렇게 피부에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접지극이 있는 걸 좀 잘 보시고 컴퓨터의 본체에서 선을 하나 빼가지고 이 콘센트에 있는 금속과 직접 이상하다 잘 안 되면 이렇게 직접 연결해 주게 되면은 그런 게 싹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래서 접지가 중요해요. 그럼 접지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 접지 전극을 땅에다가 박을 때
이 박을 때 이 전선의 저항이 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게 되죠. 저항이 가급적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예전에는 2020년까지는 여기 있는 접지를 우리가 1종 접지냐, 2종 접지냐, 3종 접지냐, 특3종 접지냐 이렇게 접지 종별 구분했는데 종별 접지라고 해서 구분을 하게 됐는데 이 종별 접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일본식에서 우리가 가져온 거라 더 이상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1년부터는 이 종별 접지를 버리고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접지의 이제 시설 종류로서 다양한 접지를 이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접지의 목적, 접지를 왜 합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접지는 피뢰침 같은 것도 일종의 접지죠. 큰 건물이 있게 되는데 큰 건물에서 벼락이 쳐요. 벼락이 치게 되면은 이 벼락을 이 건물이 막으려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피뢰침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에 이상한 전기를 가지고 다 땅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접지의 목적은 무엇이냐? 고장전류나 내격전류에 대한 기기보호도 있고요. 다음에 사람의 감전보호 이런 것들도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접지의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개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접지, 정전기 방지접지, 뭐 기타 다른 접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접지의 시설 종류로 그림 3-1 보게 되면 단독접지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사용하는 설비들마다 다 따로따로 접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통신 따로, 피뢰 따로, 저압 따로, 고압 따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접지이기는 해요. 가장 접지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각각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 3-2는 공통접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 그럼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보자. 저압, 그 다음에 고압, 특고압, 전력선을 하나로 모아버리고 그 다음에 피뢰설비라든지 통신설비는 좀 따로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따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공통접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번에 통합접지라고 하는 것으로 오게 되면은 그러지 말고 그냥 다 싸그리 모아버리자. 다 싸그리 모아버리고 자, 거기 이제 설명 써 있어요. 기능상 목적이 다른 접지극을 상호 연결한 접지 방식으로 전기 설비의 접지 계통과 건축물의 피뢰 설비 및 통신 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접지를 말하며 과도적인 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하여 전기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지 보호 장치 SPD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주 특고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피뢰 설비랑 묶어버리게 되니까요. 자, 이걸 통합 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통합 접지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가상의 지집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맨 위에 바깥에 우리가 피뢰 설비부터 그 다음에 구조체라든지 분전반 어떤 다양한 기기들을 아래에다가 접지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도체라고 하는 용어, 접지 전극, 접지 도체, 그 다음에 접지 개통, 접촉 전압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10번의 PEN 도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락 고장 전류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접지 공사의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공사 방법 보시게 되면은 1번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으로 매설하게 된다. 이거 동그라미. 75cm에다가 동그라미. 미터로도 나올 수 있어요. 0.75m라고 해서 미터로도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지하 75부터 지표상 2m까지는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으로 가지는 것으로 덮어야 된다.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4번에 접지선을 철주 등의 금속지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는 접지극은 1m 이상 이격시킨다. 이제 철주를 접지하게 될 때, 철주에서 접지하게 될 때는 1m 이상 우리가 이격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철주에다가 접지를 하게 되면은 바로 밑에다가 하게 되면은 이 접지극에서 나온 전류가 다시 철주를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만큼 이렇게 띄우라는 얘기예요. 그 거리가 1m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수도관이 지중해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 저항이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을 때 금속재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에 저압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 보겠습니다. 얼마나 절연이 잘 되어 있느냐,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 얼마나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해서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절연 저항, 저항이 이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거기 전로의 사용 전압 보게 되면은 SELV, 그 다음에 PELV 전압인 경우에는 SELV라고 하는 것은 비접지 회로, PELV라고 하는 것은 접지 회로예요. 거기 있을 때는 시험 전압을 250으로 하게 된다면 절연 저항은 0.5메가가 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FELV랑 500V 이하에서는 절연 저항은 1메가옴 이상이어야 됩니다. 500V를 초과할 때는 1메가옴 이상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0.2메가옴, 0.3메가옴 이랬는데 훨씬 더 이제 강해지게 된 거죠. 자, 2번 절연 저항 측정 시 주의할 사항. 1. 사용 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절연 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 전류 1mA 이하로 유지한다. 저희 동그라미. 1mA 동그라미.
신설 시의 절연 저항값은 1메가옴 이상해야 된다. 여기다 동그라미. 1메가옴 동그라미. 3번에 최대 누설 전류 한도 저압 전선로 중에서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간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 200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여기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상한 누설 전류, 새는 전류가 조금 새는 건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손실이 조금 없는 거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체 흐르는 것에 2000분의 1을 넘지는 말자. 그 얘기입니다. 다음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해서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 간의 연속하에 10분간 가한다. 10분간의 동그라미. 몇 분간 테스트하냐라고 하면 10분간. 자,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 내력 나오게 됩니다. 7000V 이하에서는 1.5배 하게 되고요. 그 밑에 회전기 및 정류기에서도 나오게 되고. 자, 거기 7000V 초과 25000V 이하 중성점 접지식 전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배라고 되어 있습니까? 0.92배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22900V짜리 전로예요. 22900V짜리 전로. 0.92배. 근데 이게 만약에 직류로 하게 되면요. 여기다가 2배를 더 하게 됩니다. 전로의 보호, 전등, 전열기, 전동기 등 부하의 전기를 공급할 때는 과전류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감전이나 기계, 기구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전로 보호 계폐기, 과전류 차단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저압 계폐기를 어디 설해야 되느냐?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인입구나 기타 고장, 점검으로 인해서 전류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 퓨즈 전원 측, 누전 차단기 시설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은 장소에 뭐 시설해야 된다 됐고요. 다음에 퓨즈. 퓨즈는 전로의 과전류가 계속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자동 차단기로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로 퓨즈가 녹아 전선로를 끊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뭐 개방형, 포장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돼 있어 각각마다 시간이 있게 되죠.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과전류 차단에는 여기 어떤 선로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부하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중간에서 만약에 부하의 전류가 흘러가는데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은 부하도 손상될 수 있지만 이 선로도 또 손상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선로가 한 20A 정도밖에 못 흐르는 건데 여기 25A 흐르게 되면 이 선로도 이제 손상되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과전류 차단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과전류 차단 장치가 뭐가 있느냐? 퓨즈 하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배선용 차단기 두 개 있게 되죠. 퓨즈라고 하는 것의 장점, 퓨즈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녹아버리죠. 열이 많이 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고 싸고 가볍고 크기도 작아요. 배선용 차단기는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재투입이 가능하죠. 퓨즈는 한번 끊어지게 되면 교체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재투입이 가능하죠. 차단기 내려가게 되면 다시 올리면 되니까. 대신 이제 공간이 조금 더 크고 이제 비싸고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단점이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이제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5번에 배선용 차단기를 보게 되면 배선용 차단기가 전동기 전격 전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동기 전격 전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전동기가 하나 있다. 모터가. 그러면 여기에 앞에 차단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차단기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이 간선의 허용 전류에 얼마큼짜리를 넣어야 되는가? 여기 만약에 전동기가 간선의 허용 전류라고 하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자, 여기 차단기가 있고, 자, 여기 전선이 있고, 여기 모터가 있다면 여기 이 간선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이 간선에 허용 전류는 얼마큼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 만약에 30A짜리 모터가 있다고 해보고 100A짜리 모터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 만약에 20A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얼마짜리 여기는 허용 전류 얼마큼 버틸 수 있는 것을 놔야 되는가 이겁니다. 자, 이런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선의 허용 전류는 이 전동기 전류가 50A가 안 될 때는요. 곱하기 1.2배를 해야 되고요. 50A가 넘을 때는 곱하기 1.1배를 해주게 됩니다. 즉 20A라고 하게 되면 1 곱하기 1.2배, 1.25배
1.25배를 한 것만큼의 허용 전류. 그러면은 20 곱하기 1.25 하게 되면 한 25 정도 되나요? 그러면 25A를 버틸 수 있는 전선을 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한 60A짜리 모터다라고 하게 되면 50A 넘죠. 그럼 몇 배? 1.1배 해주니까 1.1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전류는 허용 전류는 66A가 되어야 된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표 3-7에 있는 전동기 간선의 허용 전류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동기 간선의 허용 전류의 표입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과전류 트립 동작 시간이라고 해서 산업용과 주택용인 경우에 63A 이하 60분이 동작되었을 때 부동작 전류 1.05배, 산업용인 경우에는 1.05배는 동작하지 않아야 되고 주택용은 1.13배까지는 동작하지 않아야 되고 근데 산업용인 경우에는 1.3배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주택용일 때는 1.45배가 되었을 때 동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6번에 분기회로의 보호장치입니다. 분기회로의 보호장치는 P2의 전원 측에서 분기점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에 접속이 없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 분기회로용 보호장치는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3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분기된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3m 이내에 다른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다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전동기에 접지공사를 하던 주된 이유는 3번.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다음 중 접지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 전로의 대지전압을 상승한다? 아닙니다. 대지전압을 상승하지 않아요. 3번, 변압기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이유는 고저압이 고압측과 저압측이 혼촉사고가 돼서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저압 혼촉사고 방지입니다. 4번, 접지 저항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대지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접지 공사할 때 접지 저항이 잘 안 나오게 되면은 대지에다가 이제 접지 저감제를 넣거나 아니면은 극판을 조금 더 큰 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받거나 아니면 접지봉을 하나 더 연결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5번, 접지선은 어떤 색깔을 주로 사용해야 됩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 선을 사용합니다. 6번, 접지 전극의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입니까? 0.75m, 즉 75cm 이상 깊게 매설하게 됩니다. 7번, 접지 공사에서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재를 따라 시설할 때에는 얼만큼 금속재에서 떼어내게 됩니까? 100cm, 즉 1m 이상 떼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8번, 접지 저항 측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4번의 콜라우시 브릿지. 9번, 접지 전극과 대지 사이의 저항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접지 저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0번, 접지 공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잘못된 접지 공사는 무엇입니까? 1번, 접지극 동봉 사용하였다. 맞아요. 2번, 접지극은 75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였다. 맞아요. 3번에 지표, 지하 모두에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하였다.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하였다. 아닙니다. 5개용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11번,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때는 그 접지 저항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됩니까? 3옴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답 3번. 10번, 접지 저항 저감 대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2번에 접지판의 면적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접지를 했어요. 접지를 판형도 있고 봉형도 있는데 판형으로 했을 때 판을 줄이게 되면은 그럼 접지 저항이 더 커지게 되죠. 그렇죠? 접지를 더 잘하게 하려면은 판이 넓은 걸 써야 되지 접지 저항이 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땅이랑 많이 만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13번. 다음 중 접지 설비에 사용되는 보호선과 전압선의 기능을 겸한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PEL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4번. 지름이 14mm인 접지봉의 표준 길이는 몇 cm인가? 2번에 100cm. 16일 때는 180cm. 15번. 최대 사용 전압이 220V인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이것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로 해야 되는가? 1.5배를 해도 500이 안 된다면 500으로 가는 겁니다. 최저 시험 전압이 500입니다. 답은 1.5배를 해도 330이니까 그냥 최저 시험 전압 500으로 갑니다. 답 2번이고요. 16번 22.9kV 삼상 4선식 다중 접지 방식의 지중 전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을 직류로 할 경우 시험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6번이죠. 16번 22,900V의 경우에는 아까 몇 배 한다고 했어요? 0.92배 한다고 했죠. 0.92배를 합니다. 그런데 직류로 할 때는 2배를 더 곱해주게 됩니다. 이거 하면 얼마나 날까요? 42136V 42,136V. 답은 4번. 17번 교류 500V 이하를 공사하는 공장의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얼마여야 되는가? 500V.
FELV.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1메가옴 이상이어야 되겠죠. 답 3번이죠. 18번 SELV, PLV 이것의 절연 저항값은 0.5메가옴 이상이어야 됩니다. 19번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공급 전류 얼마 넘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까 2000분의 1은 넘지 말자. 이렇게죠. 좀 셀 수 있다. 그런데 2000분의 1은 넘지 말자. 20번 사용 전압 440V의 3상 3선식 전선로의 한 선과 대지 간에 필요한 저항값의 최소값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한번 보시오. 개념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저항값이 얼마냐? R은 원래 어떻게 계산합니까? I분의 V로 계산하게 되죠. 지금 I 값이 얼마입니까? I 값이 500A라고 했고요. 전압값이 440이라고 해요. 계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저항값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몇 배를 해야 되냐면은 이 저항값 2000분의 누설 전류는 사용 전류 200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항을 2000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00배. 곱합니다. 그러면 1765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21번 사람이 쉽게 접촉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누전 차단기의 사용 전압 기준은 몇 볼트 초과인가? 50볼트입니다. 22번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무엇인가? 1번에 간선의 전원 측 전선, 전원 측에다가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겠죠. 23번 전력회사가 수용가의 인입구에 설치하여 미리 정한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일정 시간 내의 동작으로 정전시키기 위한 장치는 3번의 전류 제한기라고 하게 됩니다. 24번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 적합한 누전 차단기는 물을 사용할 때는 15mA 0.03초 이내에 동작하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전류 동작형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25번 저와 목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거 분기할 때는 뭐예요? 과전류 차단기가 있어야 되겠죠. 26번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부하 기기, 금속재,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누전 차단장치. 27번 전기 난방기구인 전기 담요나 전기장판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일정한 온도에 따른 보호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온도 퓨즈입니다. 28번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피방식체 간의 전기 부식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사용 전압은 직류 60%를 초과할 것. 어떤 전압을 몇 볼트 넘게 사용해라. 이런 거는 법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것보다 좀 낮게 해라라고 이렇게 안전을 좀 더 강조하게 되죠.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위험하니까. 답은 1번입니다. 29번 전동기의 정유운전을 제어하는 회로에서 두 개의 전자계피기에서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실기하게 되면은 하게 될 텐데요. MC2 이쪽에 MC1이 있게 되었을 때, 자 여기가 MC2. 그 다음에 이쪽에 MC1이 있게 된다면 서로 내가 동작할 때 넌 동작하지 마, 내가 동작할 때 넌 동작하지 마 하게 되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인터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터록, 쇄정, 상호 그냥 락을 걸어버리는 거죠. 인터록. 답 4번입니다. 30번 저와 목내 간선에서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40A일 때 전선의 허용 전류는 어떻게 된가? 40A라고 하면 50A 넘으면은 1.1배, 안 넘으면은 1.25배죠. 그러면은 여기서 1.25로 곱하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50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전동기 간선의 허용 전류는 50A. 31번.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60A다. 허용 전류는 얼마인가? 60이면 50A 넘으니까 1.1배 하게 되면은 66A가 되겠네요. 답은 2번. 32번.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 세대의 전격 전류가 각각 10, 20, 50일 때 간선의 허용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10, 20, 50이 되면은 세 개 다 합치게 되면은 80. 50A 넘으니까 곱하기 1.1배 하게 되면은 88A. 답은 2번. 33번.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 합계가 50A를 초과할 때는 몇 배를 해야 되는가? 초과할 때는 2번 1.1배를 한다. 34번. 일반적으로 분기할 때 그 과전류 차단기는 저 목내 간선과 분기점에서 몇 미터 이하의 곳에 실어야 되는가? 답은 몇 번? 일반적으로 3미터 이내에 시설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접지 되게 중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절연, 전로의 보호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